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핑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재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테이트 플래닝이라고 얘기하는 유산 상속 혹은 상속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보시고 난 뭐 재산도 없는데 무슨 상속 계획까지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만 더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유산 상속에 대해서 많이 좀 복잡합니다. 뭐 유언장이 있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상식적인 선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에선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벌어들인 돈 자녀들한테 다 가지도 못하고 죽 써서 개 주는 꼴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가 있으시든 아니든 사람의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현명한 준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 상속이라는 거, 그리고 또 유언장이라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벌써 기분이 안 좋죠. 뭐 죽을 거 벌써 걱정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읽어놓은 재산 자녀들한테 충분히 다 최대한도 갈 수 있게 하는 게 현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안 좋은 생각이라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부제는 죽 써서 개 주지 말자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까딱 잘못하면 열심히 버는 돈 다 남들이 결국 나눠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재산이 없어도 상속 계획은 필요합니다. 자, 재산이 진짜 나는 뭐 내일 먹고 죽을 것도 없어.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상속 계획은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 2022년 4월 1일 달 캘리포니아 기준은 16만 6,250불 이상의 유산이 있는 경우에는 꼭 필요로 합니다. 상속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16만 6,250불이면 집 한 채 값도 안 돼요. 캘리포니아에서 16만 6,250불에 살 집이 없죠. 여러분이 집 하나라도 자녀들한테 물려주시려고 그러면 꼭 상속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안 세워놓고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그 재산을 바로 자녀들이나 배우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속 법원 절차를 통해서 이 일을 갖다가 나눠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선 상속 법원 절차가 뭔가 영어로 프로베이시라고 얘기하는 이 프로베이시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16만 6,2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의 유산이 있을 경우에는 이 상속 법원 절차를 거쳐서 그 재산을 갖다가 나눠 가져야 됩니다. 자, 16만 6,250불이란 금액은 캘리포니아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 다를 수가 있고 또 해마다 또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 1년 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변호사 혹은 재정상담사랑 항상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언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16만 6,250불 이상이 있으면 법원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해서 또 법원 절차를 갖다 거쳐야 됩니다. 한국처럼 유언장이 있으니까 유언장대로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선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산에 뭐 돌아가시 전에 어떤 빚이 졌을 수도 있고 아직 모기지가 남아 있을 수가 있고 또 자녀들 간에 재산 다툼 싸움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유언장만 갖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상속 법원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자, 채권자 검증을 하는 게 이 상속 법원 절차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남은 모기지라든가 빚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클리어해야 되겠죠. 그냥 너 다 가져라 하고 줬는데 돈 받을 사람이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돈을 갖다 빌린 사람은 죽어버렸고 남이 그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럼 돈 빌려준 은행이라든가 혹은 개인들은 좀 문제가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녀들끼리도 싸울 수가 있어요.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 갖는다. 이러면 되는데 뭐 엄마가 내가 더 갖겠다. 혹은 자녀가 더 갖겠다. 혹은 뭐 큰아들이 이 집을 갖다 살 때 내가 아버지를 많이 도왔으니까 내가 더 주장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이런 법적 다툼이 좀 생길 수가 있죠.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가족 간의 마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몇 년씩 걸리는 게 제일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액도 만만찮아요. 법원 절차를 거치게 되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 비용이 총 재산의 보통적으로 한 3%부터 5% 정도 지불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100만 불짜리 집이 있는데 100만 불짜리 집을 갖다가 갑자기 어떤 리빙 트러스트나 유언장 없이 넘겼을 때 상속 법원 절차를 갔을 때 변호사 비용만
최대 한 5만 불까지도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근데 이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바로 이제 가족들이나 수혜자한테 가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평생 직장을 일하면서 401k, 직장 퇴직 연금이라는 거 듣죠. 매달 임금의 어느 정도를 갖다가 떼서 저축을 하는 거죠. 어떤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회사는 또 여기에 매칭시켜서 더 보태주는 경우가 있는데, 401k 직장 퇴직 연금인 경우 이거는 누가 받는다가 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이 법원을 갖다 거치지 않고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IRA 개인 은퇴 계좌를 갖다가 오픈하신 분들이 많죠. 회사에 다니시면서도 IRA를 오픈하는 분들이 있는데 IRA에 있는 이 돈들도 누구한테 줄 게 다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IRA에 있는 돈도 법원 절차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생명보험이죠. 내가 죽고 나면 내 생명보험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줘라. 그건 생명보험 계약할 때 다 적어놓죠. 그래서 수혜자 이름을 다 적어놓고 퍼센테이지를 다 적어놓습니다. 베네피셔리라고 이렇게 보통적으로 얘기를 하죠. 생명보험 드신 분들은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수혜자를 정해놨으니까 이것도 상속법원 절차를 갖다가 다 제외하고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부가 같이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공동 명의의 부동산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합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부인분이 사시면 되고 부인분이 돌아가시면 남편분이 거기에 사시면 됩니다. 자, 이를 제외한 모든 재산 16만 6,250불 캘리포니아 기준으로 16만 6,250불 이상 있는 분들은 상속법원 절차를 갖다 거쳐야 돼요. 그러면 시간도 시간이고 비용도 비용이고 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리빙 트러스트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리빙 트러스트 얘기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뭔지 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한국에는 없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자, 리빙 트러스트는 이제 말 그대로 리빙, 살아있는 동안 트러스트, 신탁을 만든다는 거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신탁까지 만든다니까 너무 거창하죠. 신탁. 와, 내가 무슨 뭐 회장님도 아니고 무슨 신탁까지 만들어서 재산을 갖다 이렇게 나눠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리빙 트러스트가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리빙 트러스트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냐면 변호사를 만나서 변호사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신탁을 만들어서 유산 상속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내 자산을 갖다가 어떤 신탁을 만들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이 내용은 언제든지 또 바꾸려면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든 게 딱 정해진 게 아닙니다. 물론 바꾸려면 도로 변호사를 만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로 들긴 하겠지만 내용은 언제든지 또 원할 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큰아들이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큰아들이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쟤한테는 유산을 갖다 남겨주기가 싫어요. 10%밖에 남겨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당장 가서 변호사 만나서 새로 또 바꿔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리빙 트러스트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가족 간의 재산 다툼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버지가 정해준 대로 혹은 어머니가 정해준 대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큰아들은 30%, 둘째 아들은 뭐 10%, 셋째 딸은 뭐 10% 이렇게 하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자녀들이 아버지를 욕할지언정 이를 갖다가 어떻게 변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리빙 트러스트를 하면 이 상속법원에 갈 필요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맞춰서 재산 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를 꼭 해놓는 게 좋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빙 트러스트가 하면 어떤 베네핏이 있고 왜 이걸 꼭 해야 되는지 우선 돈이 제일 큰 문제겠죠. 상속세가 엄청나게 절감이 됩니다. IRS 조사에 따르면 10만 불 이상 평균적으로 절약이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빙 트러스트를 안 하고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 자녀들이 그만큼 손해를 봐요. 그거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낭패를 보신 분도 많고 또 어떤 회장님은 재산을 꽤 많이 일구셨는데 자녀들이 아직도 이 상속 법원에서 그 재산을 못 받아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뭐 태어나는 거는 정해져 있어도 가는 거는 언제 갈지 모른다. 그래서 자녀가 미성년자고 아직 어린데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뭐 10살밖에 안 되는데 내 재산이 200만 불인데 10살짜리한테 200만 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당을 못 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혹은 20살인데 200만 불 받았어요. 흥청망청 쓰다가 그냥 쫄딱 망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도 여러분이 좀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죽든 간에 우리 애가 20살 됐을 때 얼마를 주고
뭐 학비도 필요하고 뭐 이러니까 30살 됐을 때 얼마를 주고 40살 됐을 때는 좀 이제 사회 경험도 있고 미래를 보는 해안도 생겼을 테니까 이때는 좀 얼마를 줘라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상속 내용을 나이에 따라서 정해 놓을 수도 있다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갑자기 아버지가 부자인데 이 자식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자식이 거지꼴 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나이에 따라서 돈을 갖다가 얼마큼 지불하는 거, 이걸 정해놓는 것도 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가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물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마약 중독으로 죽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독을 물려주는 거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활 치료가 끝났을 경우에만 지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을 수도 있어요. 예, 실제로 제가 아는 형님의 이 아드님도 마약 중독이에요. 그래서 맨날 걱정을 해요. 내가 갑자기 죽으면 쟤 어떻게 살까? 예,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결국은 그 돈으로 마약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 리빙 트러스트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며느리나 사위한테 재산을 넘기지 않아도 된다. 예, 이건 또 뭐냐면 아들이나 딸이 이제 배우자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꼴 보기 싫어요. 야, 쟤는 진짜 나중에 내가 죽고 나서 재산 물려받고 나면 우리 아들한테 그 돈 달라고 그래갖고 그거 땡겨 먹고 이혼할 애야. 예,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집 재산 보고 오네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자, 부부간에 결혼해서 같이 공동으로 일군 재산은 분할 대상입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 있었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에요. 만약에 남자 혹은 여자가 결혼 전에 20만 불을 모아놨어요. 예, 그리고 와서 결혼하고 와서 80만 불을 모아놨어요. 총 100만 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라 80만 불에 대해서만 나눠 갖는 겁니다. 자, 이 리빙 트러스트는 부모가 이 자식한테만 정해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부부가 공동으로 벌은 게 아니죠. 만약에 갑자기 유언장 없이 돌아가시고 뭐 갑자기 리빙 트러스트 없이 돌아가셔갖고 재산이 이 아들한테 갔어요. 그러면 이 부부가 같이 결혼 생활 하는 동안 생긴 재화가 되기 때문에 이건 분할 대상이 돼요. 근데 리빙 트러스트로 이건 콕 집어서 우리 딸, 우리 아들한테만 준 돈이다. 예, 그거는 이 며느리 혹은 사위랑 같이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처음에 말씀드린 거 상속 법원 절차 프로베이스를 방지한다는 것이죠. 예, 시간도 절약되고 변호사 비용도 절약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큰 비즈니스를 하셨어요. 예, 500만 불짜리 어떤 건물이 있는데 이 모기지가 100만 불이 남았어요. 예, 그럼 지금 밸류로는 400만 불의 돈 밸류가 남아 있음에 불구하고 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야 되는데 한 달에 10,000불씩 예, 이 자녀가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프로베이스를 들어가고 상속 법원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는 동안 계속 그 돈을 내야 돼요. 못 내면 은행에서 어떡하죠? 예, 그 건물을 갖다 차압을 하겠죠.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능력이 없으면 차압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남은 돈 100만 불만 받으면 돼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겠죠? 예, 빨리 팔라고 합니다. 예, 헐값에 팔아버리죠. 예를 들어서 500만 불짜리 건물을 갖다가 300만 불에 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0만 불 자기네 받을 돈 딱 받아버리고 200만 불만 이 법원에다가 도로 갖다 주는 거죠. 예, 이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1, 2년 지나고 상속법원 절차가 다 끝나고 나니까 자녀들은 200만 불밖에 못 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리빙 트러스트가 있었으면 이 돈 받는 거 갚는 거 이거 다 정해서 400만 불 갖다가 그냥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200만 불밖에 못 받는, 그래서 결국은 죽서 개 좋은 일 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변호사 비용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을 제가 본 적도 있어요. 예,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에 지금 모기지 페이먼을 갖다가 못 내고 있어서 은행에 차압이 당하는 바람에 그래서 결국은 헐값에 팔아버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은 400만 불인데 실제 손에 쥔 거는 200만 불밖에 못 지는 이런 케이스도 본 적도 있고 이걸 기다리다가 뱅크럽시 하는 이런 자녀들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큰 거가 있어요.
특히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남편이 일하시고 부부가 아내는 그냥 전업주부로 계신 분이 남편이 일해서 매달 벌던 돈 갖고 지금 프로퍼리 같은 걸 계속 굴리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그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다가 그 건물들이 다 뺏겨서 이런 식으로 헐값에 팔려버리고 남은 돈만 이렇게 분배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손해가 몇만 불 정도가 아니라 몇백만 불 이상 손해가 볼 수가 있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아빠가 숨겨놓은 자식이 나와서 나도 자식이니까 돈을 달라 이럴 수도 있어요. 드라마 같은 막장 드라마 같은 얘기지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고 또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형제들끼리 똑같이 나눠 가지겠다.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뭐 큰아들이 야, 니네들 옛날에 뭐 대학교 다닐 때 나는 돈 벌어서 아빠가 이 집 페이먼트 할 때 내가 맨날 도와줬는데 뭐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주장을 갖다 좀 더 해야 되네 어쩌네 막 이렇게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가족들 간에 진짜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방지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리빙 트러스트가 되게 크죠. 큰 아들은 10%, 둘째 아들은 30% 가져라. 아소리 할 거 없습니다. 거기 있는 그대로예요. 거기서 어떻게 뭐 다르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해요. 뭐 투병 생활을 오래 해서 뭐 지금 뭐 식물인간으로 계실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 때문에 기억을 제대로 못하실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신탁은 부모가 정신이 멀쩡할 때 부모가 어떤 의도로 어떻게 했다는 그 결정을 갖다가 대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아버님이 뇌진탕 혹은 뭐 갑자기 알츠하이머가 오셨다. 유언장을 해도 그 유언장을 갖다가 신뢰를 할 수가 없죠.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리빙 트러스트는 정신이 멀쩡할 때 정해놓은 룰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결국은 아버님의 정신이 지금 온전하지 않다 하더라도 신탁이 결국 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결정을 대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유언장. 보편적으로 이제 유언장 하면 이제 한국 드라마 보면 회장님이 유언장을 작성하면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변호사가 딱 나와서 유언장을 꺼내고 이렇게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딱 얘기를 하죠. 미국에서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변호사가 그걸 할 권리가 없어요. 유언장의 내용이 이렇다고 변호사가 알아서 돈을 나눠줄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자, 유언장은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합니다. will. 이 유언장을 딱 거창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유언장을 갖다가 만들어 보신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리빙 트러스트는 만드는데 돈이 뭐 얼마다 제가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규모도 다르고 일의 양도 다르니까 적어도 몇천 불은 들어갈 수가 있겠죠. 지역마다 또 다르고. 그렇지만 유언장은 변호사가 없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직접 작성한 유언장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어떤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직접 적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필로 작성하는 게 제일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고 나서 밑에다가 서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국처럼 뭐 도장이 없죠. 미국은 서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다 날짜를 꼭 기재해서 몇 월 며칠, 몇년 몇 월 며칠 이걸 갖다 꼭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큰 아들한테는 얼마를 주고 이게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이 유언장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 근데 이게 잊어먹은 건지 누가 훔쳐간 건지 큰아들이 훔쳐간 건지 둘째 아들이 훔쳐간지 몰라요. 근데 이 유언장이 없어졌는데 큰아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유언장 내용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날짜를 갖다가 새로 적으면 그 앞에 날짜, 뒤에 날짜, 최신 날짜 업데이트를 기준으로 유언장을 갖다 인정해 주기 때문에 예전 유언장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적는 게 중요합니다. 날짜를 안 적으면 이게 맞는 거다, 이게 맞는 거다 법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내용은 본인이 원하는 내용 친필로 적고 서명을 하고 날짜 기재만 하면 변호사 없이 유언장을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분들 나는 영어가 좀 힘든데 한글 유언장을 적어도 괜찮나요? 될 수가 있긴 합니다만 이 유언장을 나중에 공증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 영어 유언장이 좀 유리할 수 있는데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이 유언장 샘플 같은 거 보고 비슷하게 적어서 뭐 큰아들 누구는 얼마, 뭐 둘째 아들 몇 퍼센트, 뭐 셋째 아들 몇 퍼센트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 놓으면 뭐 이걸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영어로 적어보시는 게 뭐 나쁘진 않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영어 못하겠다. 예, 그러면 한국어로 적으셔도 나중에 공증 받으시고 번역을 갖다 공증 받으시면 충분히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상속 한도액이 넘으면 상속 법원 절차를 거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는 4월 1일 2022년 4월 1일 기준으로 16만 6,250불이 한도액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합당하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속 법원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상속 법원 절차를 갖다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녀들한테 분배하는 그 분배율 같은 거 있죠. 이걸 갖다가 유언장이 기준한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면 거기에 다 미리 적어놓겠지만 리빙 트러스트가 없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에 자식들이 유언장이 없다 그러면 법이 기준한 대로 통상적으로 똑같이 나눠 가지는 뭐 이런 율이 있겠지만 그게 만약에 큰아들은 좀 더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줘야 되겠다. 혹은 큰아들이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 되니까 좀 더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적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없이 유언장을 인정받아서 그걸 갖다 집행할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언장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 나시면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도 없고 리빙 트러스트도 없어요. 둘 다 없는 경우에 이거 갖다가 인테스테이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께 이제 바로 돈이 나갈 수 있는 거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보험, IRA, 401k, 부부 공동거주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재산들은 이 인테스테이트는 어떤 식으로 나눠갔냐? 우선 고인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그럴 때는 부모한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고인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자녀도 없어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이럴 때는 형제 자매들이 이 고인의 재산을 나눠 갖는다고 합니다. 자, 결혼은 했는데 자녀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배우자가 50%, 부모가 50%인데 공동 재산은 제외가 됩니다. 자, 결혼하기 전에 이 남자가 20만 불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와서 80만 불을 더 벌었습니다. 자, 그래서 100만 불의 재산이 있는데 이거를 50% 배우자, 50% 부모한테 가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벌은 돈은 공동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가 같이 벌은 돈 80만 불은 이제 와이프 것이 되겠죠. 근데 나머지 20만 불에 대해서는 10만 불은 배우자, 10만 불은 부모가 갖는다. 이게 기준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결혼을 한 기혼자 있는데 자녀가 없고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가 50%, 형제자매가 50%. 이것도 똑같습니다. 공동 재산은 제외된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80만 불, 20만 불. 80만 불 나중에 벌고 20만 불은 결혼 전에 있던 돈이다. 그러면 80만 불은 이제 배우자의 돈이고 20만 불은 배우자가 10만 불,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10만 불을 나눠 갖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냥 50%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자식이 하나 있고 배우자가 있으면 50% 가지면 되는 건데 자녀가 둘 이상이면 배우자가 3분의 1, 자녀가 3분의 2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2명 있으면 똑같이 다 3분의 1씩 나눠 갖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만약에 직계 가족이 없을 경우에 뭐 아버지도 없고 자식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조부모, 사촌, 삼촌, 이모, 조카까지 재산 분배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진짜 아무도 못 찾았어요. 친인척도 없을 경우에 이분의 재산은 주 정부로 귀속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주마다 조금 법안이 다르긴 하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입양 자녀도 친자녀와 동등한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친자녀하고 똑같이 상속 권리가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또 다른 주는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자, 이 자녀들한테 상속을 하는 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내 재산을 상속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많은 한국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녀들한테 미리 재산을 다 주고 집을 주고 본인은 SSA, 그러니까 SSI는 본인이 소셜을 내서 받는 그 소셜 연금이고 SSA는 이제 본인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난 그동안 소셜 내고 일을 했으니까 나라에서 정부 보조금 받는 건데 이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절대 반대합니다.
이 자식들한테 먼저 재산을 주잖아요. 예, 그럼 나중에 효도를 안 해요. 부모 입장에서 처음에 본인이 일궈 놓은 집 같은 걸 자식 이름으로 해줘요. 예. 그리고 재산이 없다 하고 이렇게 좀 신청을 하게 되는데 부모가 자식한테 주면 자식은 처음에 고맙다고 생각하는데 부모는 이제 나라에서 주는 거 뭐 1,600불, 1,500불 이 정도의 생활 보조금만 받아갖고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요걸 주면서 아빠, 엄마한테 한 달에 용돈을 갖다 예를 들어서 뭐 1,000불씩 혹은 2,000불씩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자식들이 처음에는 내고 있다가 나중에는 그 집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랑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아빠 엄마는 내가 지금 비즈니스 힘든 거 안 보여. 나 지금 2,000불씩 줄 돈이 안 돼. 이러고 와서 부모랑 싸워요. 그 부모는 결국은 돌아가실 때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지 부모가 좀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돌아가실 때 리빙 트러스트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녀가 어릴 때부터 현명하게 미리미리 상속해 주신 게 좋아요. 연간 1인당 15,000불을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금액도 계속 달라집니다. 인플레이션 따라서 더 달라져요. 예전에 뭐 5,000불, 뭐 7,000불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건데 15,000불까지는 기프트라고 해서 돈을 갖다 세금을 안 내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한테 용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네. 15,000불씩 줄 수가 있는데 돈을 갖다 미리미리 이렇게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IRA 어카운트를 20살짜리 자녀가 IRA 어카운트를 만들어갖고 60세, 70세까지 되면 나중에 그때 돈이 얼마가 되냐면 800만 불, 1000만 불, 1500만 불 이렇게 돼요. 금액이. 지금은 한도액이 5,000불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더 늘어나겠지만 한도액 5,000불만 잡아서 앞으로 30년, 40년을 집어넣으면 이 돈이 몇백만 불이 됩니다. 이게 진짜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5,000불이 제가 딱 정해서 지금 우선 5,000불이라고 얘기했지만 나중에 더 넣어줄 수 있지만 5,000불이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투자하는 게 S&P S&P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쭉 성장한 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가 나옵니다. 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 한 명한테 1년에 5,000불이라고 하면 한 달에 얼마 꼴이죠? 400불 조금 더 되죠. 예. 400불씩 용돈 준다고 하고 1년에 5,000불씩 IRA 어카운트에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대까지라든가 한 40대까지라든가 그때까지만 넣어주면 예를 들어서 20년, 20살짜리 자녀들한테 20년을 넣어줬다. 20년을 넣어주면 1년에 5,000불씩 10년 넣으면 5만 불이고 20년 넣어주면 얼마죠? 10만 불이 되는 거죠. 근데 그 10만 불이 나중에 자녀가 마흔이 돼서 본인이 1, 20년 더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게 800만 불, 1,000만 불 이렇게 돈이 되게 됩니다. 이게 현명한 상속 방법이에요. 큰 돈 안 들어가고. 근데 이런 방법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몰라서 안 하는 거야. 나중에 자녀들 상속하는 방법에 IRA를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자녀들이 60대 때까지 부모가 부어줄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30, 40대까지 도와주면 젊었을 때는 젊은 친구들이 여유가 없잖아요. 1년에 5,000불씩. 근데 부모가 어차피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낫지 부모가 나중에 재산 물려준다. 내가 평생 일궈놓은 집을 물려준다.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현명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인당 15,000불씩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했죠. 이를 갖다가 한 4년 정도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6만 불 정도가 모이겠죠. 자녀들한테 한 6만 불 정도를 갖다가 이제 계속 15,000불씩 4년 동안 나눠주면 6만 불 정도가 됐을 때 자녀가 뭐 결혼을 한다든가 이럴 때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한 4만 불 정도를 더 보태갖고 집을 10만 불 다운하고 산다든가 혹은 12만 불 다운하고 산다든가 그래서 부모와 같이 그 집을 공동 명의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들 어차피 남의 집 렌트하면 렌트비 내니까 이만큼 다운페이가 됐으니까 이 돈 갖고 니들이 모기지 내는 걸 렌트비 낸다고 생각하고 계속 내고 살아라. 그럼 뭐 지금보다 나중에 갈수록 더 부담이 적죠. 렌트비는 계속 올라가지만 모기지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서 부모님의 이름을 같이 넣어주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들이 나중에 꼭 뻘짓거리 해요. 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한답시고 집 담보 잡혀갖고 세컨 로기지 론 받아갖고 사업하다가 들이먹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집 팔고 또 다른 거 산다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말아먹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좀 생각이 있으면 자녀가 적어도 한 40대 중반쯤 좀 세상 보는 눈이 생기고 착실하게 일 잘하고 그러면 그때쯤에 나머지를 갖다가 자식들한테 증여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거죠. 부모님이 갖고 있다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넘기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자녀들이 렌트비를 내면서 모기지를 갚아나가게 하는 거 이런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회장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추적이 힘든 물건을 갖다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상속이 될 수가 있어요. 1년에 15,000불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가 있다고 하니까 자녀들한테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15,000불짜리 롤렉스 시계를 하나 사준다. 롤렉스 시계가 나중에
뭐 10년, 20년 있다가 롤렉스가 뭐 5만 불, 10만 불 인플레이션 따라서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 중고 롤렉스도 같이 가격이 올라갑니다. 뭐 가격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예, 그래서 돈 있는 회장님들이 뭘 삽니까? 예, 그림 같은 거 사놓고 주얼리 같은 거 사놓고 이러는 거죠. 금 같은 거 사놓고. 왜? 그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지금 자녀한테 10,000불을 그냥 주잖아요. 그러면 그 10,000불의 값어치는 20년 뒤에는 2,000불 값어치도 안 돼요.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10,000불어치 금을 사주잖아요. 예, 그럼 20년 뒤에도 그 값어치는 그때 값어치 10,000불어치 값어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이렇게 사놓는 게 많죠. 예, 보편적으로 이게 탈세긴 탈세인데 15,000불 이상 넘어가면 그래서 집에다가 그림을 걸었는데 나중에 집은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얼마 뭐 다 상속하는 거 이런 게 나오지만 이 집안에 있는 그림은 이게 얼마인지 카운트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에는 10,000불 주고 샀는데 그 화가가 죽어서 지금 10만 불이 됐어요. 근데 그게 팔린 적이 없으면 10만 불인지 뭔지 그거 갖다 근거를 댈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몇백만 불짜리 비싼 뭐 이런 아트품 같은 경우는 IRS에서 다 조사를 하죠. 근데 웬만한 거 뭐 이런 시계라든가 뭐 주얼리라든가 뭐 조그만 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집에 걸려 있는 그림이라든가 이런 같은 거는 사실상 카운트를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밸류가 인플레이션 따라서 올라가고 혹은 그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죠.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하나의 방법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탈세와 절세의 그 적당한 선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호사 혹은 CPA와 잘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 좀 좋을 듯합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 한국 부모님들을 제가 봤을 때 그런 분들 참 많아요. 평생 동안 읽은 거 나는 이제 곧 있으면 죽을 테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는 연금 받아서 생활해야지 이러면서 자녀들한테 기대고 있다가 자녀들과 사이 나빠진 부모님들 많이 봤어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부모님이 그렇게 뭐 물려주셔서 몇 년 안에 돌아가시면 괜찮은데 부모님이 또 장수하셔갖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시면 자녀들도 이제 부모를 다 짐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사이가 나빠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리고 효도는 항상 부모님이 손에 돈을 쥐고 있을 때 좀 효도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이렇게 리빙 트러스트 하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험도 꽤 중요해요. 생명보험 같은 거. 이걸 이용해서 자산을 갖다가 또 넘겨주는 방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IRA 같은 거 이런 걸 젊었을 때부터 채워줘서 이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주는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번 돈은 그냥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솔직히 저 같으면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이 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을 렌트 주고 그 집 렌트비 나오는 거 갖고 막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죽고 나면 그 집을 갖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서 자식들한테 넘겨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식들한테는 IRA를 통해서 미리 내 재산을 갖다 욕심 안 내도 자기네들이 충분히 은퇴할 때는 뭐 몇백만 불, 1,000만 불, 2,000만 불 이렇게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로서 할 도리가 아닌가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한국하고 유산 상속이 되게 달라요. 흔히들 한국에서 본 것처럼 변호사가 와서 회장님의 유언은 이렇습니다. 큰아들 얼마 가지시고 사업권은 누가 가지시고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할 권리가 변호사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변호사는 이 상속 법원에 가서 그걸 갖다가 다 계속 얘기를 하고 싸워야 됩니다. 회장님이 뜻이 이랬고 유언장이 이랬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눠주게 판결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다 결정을 해야 됩니다.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리빙 트러스트 신탁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한 겁니다. 신탁이란 게 뭐 거창한 거 아니에요. 아빠가 어디 출장을 가면서 애들 용돈을 맨날 아빠가 줬었는데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요거 딱 주면서 나 나가 있는 동안 니들 이제 엄마한테 이 돈을 받는 거야. 아빠가 없으니까 엄마한테 용돈 받는데 엄마가 공부 잘하면 더 줄 거고 공부 안 하면 이만큼 안 줄 거야. 니들 하는 거 봐서 줄 거야. 그리고 더 필요하면 엄마한테 얘기하고 그 돈 맞춰서 잘 쓰고 있어.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니야. 만약에 엄마가 그런 존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출장 나가면 한두 달 쓸 돈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다 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일이 생겨요? 갑자기 큰 돈 생겼다. 그래서 장난감 사고 뭐 아이스크림 사 먹고 다 했다가 나중에 한 달 버텨야 되는데 일주일 만에 돈이 없어갖고 애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작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렇게 맡겨놓고 엄마가 알아서 줘. 이렇게 룰을 정해놓은 거. 이럴 때 보면 저는 신탁을 갖다 만든 사람이고 엄마가 신탁이에요. 엄마가 트러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죠. 이렇게 엄마의 존재 같은 거예요. 트러스트. 저를 대신해서 돈 관리를 해갖고 자녀들한테 나와주는 이걸 갖다가 신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현명하게 자녀들한테
이 재산을 물려주세요. 예, 그래야지 우리는 이제 미국에 와서 고생하고 일궈놓은 재산들 자녀들한테 낭비되지 않고 죽 서서 개주지 않고 자녀들이 미국에서 사는 발판이 될 수 있게 나중에 훗날 부모님한테 이렇게 현명한 이제 자산 증식, 현명한 그 재산을 갖다가 증여하는 방법 이런 걸 보여주면 이 자녀분들도 결국에 나중에 또 손주 손녀들한테 똑같이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항상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